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네, 등속도 운동도 배웠고 등가속도 운동 배웠고, 어떻게 보면은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물체는 속도가 0으로 정지해 있다. 즉 뭐다? 등속도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 변해가는 운동들, 운동을 배웠는데,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운동을 일으키는, 즉 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했을 것 같아요. 옛날 물리학자,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갈릴레이, 데카르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물체가 움직일까? 운동하게 하는 근본은 뭘까? 그런데 이 운동에 대해서, 운동의 근본, 즉 운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진짜 수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리했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뉴턴이 딱 등장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뉴턴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걸 정리하게 되었냐면 출발점이 있겠죠. 뉴턴이 있기 전에 케플러라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플러 들어보셨나요 혹시? 케플러 1, 2, 3법칙이라 부르는 건데 아마 여러분 통합과학 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케플러가 행성, 즉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한 사람이 케플러예요. 뭐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행성들은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 그런 건데 어떻게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뉴턴하고 친한 동료이자 천문학자인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헨리. 헨리 아닙니다. 헨리입니다. 이 사람이 뉴턴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네가 한번 이 어떻게 타원 궤도 운동하는지 자세하게 계산을 해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뉴턴이 그거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다 싶어서 하기 시작했겠죠. 그 연구 결과 뉴턴이 딱 책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책이냐면 프린키피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린키피아. 이거를 좀 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으로서 이제 이 프린키피아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뉴턴의 운동체의 1법칙, 2법칙, 3법칙 같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이런 거죠. 태양계 또는 우주에서 이렇게 우리 또는 지구 안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들은 운동체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의 법칙을 발표하게 되죠. 이 운동의 법칙은 프린키피아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동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현재 우리는 이 뉴턴이 만든 운동의 법칙을 열심히 이제 배우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이 운동의 법칙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는 이 근본, 즉 우리 지구상에 안에서 움직이는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법칙을 만족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연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대요. 이제 우리는 딱 볼 때 저게 왜 움직일까? 를 봤을 때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사고가 넓어지게 되고 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이만큼 또 멋지고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리란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연 현상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운동이다, 저거는 저런 운동이다. 그래서 문학, 철학, 이런 철학들하고 물리는 아주 비슷해요. 철학도 어떻게 보면은 근본을 파고 들어가는 학문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이런 것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이런 철학들인데, 이런 철학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답을 적어가는 학문이 물리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수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원에서는 수학은 안 써요. 써봤자 산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자연의 근본을 조금 더 연구해가는 게 물리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 역학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은 숫자 놀이다. 숫자들만 잘하면 되게 쉽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로 힘이라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아니라 힘. 힘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뭐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글씨가 별로 안 이쁘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말하면서 쓰니까 알아보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도가 1초당 1, 2, 3, 4 이렇게 1초당 1m/s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라지게 하는 원인, 즉 가속도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 원인이 되는 것이 누구다? 아하, 힘이구나.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이제 힘의 단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이라는 것은 한글로는 힘이라 적지만 기호, 영어로는 힘을 영어로 폴스라 부르죠. 그럼 이 폴스의 앞에 F를 따서 힘을 나타내는 기호는 보통 F라고 씁니다. 힘의 기호, F.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뉴턴이 정의한 힘은 어떤 힘이냐면, 자, 여기에 1kg의 물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1kg의 물체를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더니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1kg의 물체, 정지에 있는 1kg의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는데 걔가 1m/s 제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씩 변한다? 그렇죠. 1m/s씩 변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가해준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1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힘의 단위에 뉴턴으로 쓰기 때문에 이때의 힘을 1뉴턴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즉 1뉴턴의 힘을 물체에 가하게 되면,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가 1뉴턴의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1m/s 제곱으로 가속 운동하게 된다는 것,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1뉴턴을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 이게 뭐다? 우리는 1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턴이 아주 멋진 이런 업적들을 기려서 단위를 뉴턴으로 적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체적인 이 뉴턴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단위는 우리가 뉴턴 운동체와 이 법칙을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단은 우린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 속에서 땅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구 속에서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죠? 그렇죠. 중력. 너무 잘한다. 중력.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유낙하 운동 시키게 되면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만큼? 중력 가속도만큼 속도가 1초에 10m/s씩 변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냐 이거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1kg당 약 9.8N 정도 된답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킬로그램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kg 힘, 즉 뉴턴이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이때 1kg 물체가 받는 힘, 지구가 1kg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대략 9.8N 정도 된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기호로는 F라고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힘 F 1N의 힘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힘의 표현, 표시.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약속을 할게요. 물체를 잡아당길 때 물체를 밀거나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어쨌든 물체에 이 힘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부분,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힘의 작용점이라 불러요. 힘의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점, 힘의 작용점.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화살표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의 크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힘의 크기라 불러요. 그러면은 화살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힘의 크기가 큰 것이겠죠.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힘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방향이 힘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만약에 힘을 이쪽으로 줘버리게 되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즉, 힘의 방향에 따라 운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에는 무조건 방향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도는 방향이 필요했고, 가속도도 방향이 필요했고, 변위도 방향이 필요했죠. 이제 힘이라는 존재도 방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즉, 힘이라는 물리량이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 있구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물체 한 개에 힘 하나만 작용하고 사나요? 절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은 물체 하나 또는 운동을 할 때 절대 그 물체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힘이 함께 작용하겠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합력이라는 표현을 해요. 힘을 다 합친 것 또는 합력을 다른 말로 하면 알짜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 합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한 것.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아하, 합력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 중요해. 합력이란 개념. 합력을 다른 말로 알짜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이 여러 개가 모였을 때 힘의 총합, 뭐라 부른다? 합력이라 부른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할 때 합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뭐가 있냐면 같은 방향으로 두 좌지의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자, 이쪽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향 이쪽으로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알짜 힘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합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힘이 두 개 작용하면 그 두 힘이 합한 만큼이 합력이겠죠. 그래서 아하, 이쪽으로 합력이 작용하구나. 이때 합력의 크기는 얼마다? F1과 F2를 더한 값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하, 합력, 다른 말로 하면 알짜 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의 합의 방향이겠죠? 두 힘의 합의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알짜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합력의 크기.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의 합이겠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알짜힘의 방향은 두 힘이 합쳐진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알짜힘의 크기는 두 힘의 합만큼 크기가 생긴다는 것. 기억합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한다는 것.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조금 작은 F2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물질 어디로 움직일까요? F1이 F2보다 더 크죠? 당연히 더 힘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합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요만큼, 즉 F1에서 F2 뺀 만큼이 합력이겠죠. 따라서 합력 F는 F1에서 F2 뺀 만큼이겠구나. 단 조건이 있어요. F1이 F2보다 큰 경우에 뺄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작은 데서 뺐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크기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합력, 자, 알짜임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알짜임 크기죠.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차가 되겠죠. 즉,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힘의 방향 어디가 될까요? 알짜 힘의 방향, 합력의 방향. 알짜 힘의 방향은 큰 데서 작은 데 빼는데 남아 있는, 즉 큰 힘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힘의 방향이 뭐가 된다? 알짜 힘의 방향이겠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까지 배웠고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케이스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물론 다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 오케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 똑같은 힘이 반대로 작용할 때, 똑같은 힘이, 같은 두 힘이 다른 방향으로, 이때를 보고 힘이 서로 평형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평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뉴턴 운동 제3법칙을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F1만큼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F2만큼 힘이 작용해요. 근데 F1과 F2가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 왼쪽 손에는 다른 어떤 친구가 내 손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또 다른 친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친구의 힘이 똑같다 합시다. 여러분 움직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상태, 이때 우리가 알짜 힘의 크기는 이쪽과 이쪽의 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한 개, 3개 빼야 되겠죠. 근데 똑같기 때문에 0이겠죠. 즉 알짜 힘은 얼마다? 서로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다? 0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짜 힘이 0일 때는 그냥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알짜 힘이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등속도 운동 쭉 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한테 알짜임이 0인 경우는 얘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운동을 계속 그냥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물체한테 알짜임이 0이라는 것은 그냥 그 정지 상태를 계속 놔두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방향은 그냥 처음 운동 방향이다. 가만히 있는 상태 그대로다. 어떻게 된다? 처음 상태 그대로. 처음 방향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운동 방향은 처음 방향이래. 처음 운동 상태 그대로 움직이겠죠? 얘는 운동하지 않는 정지라면은 정지한 상태. 만약 등속도 운동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럼 알짜 0이라면 왼쪽으로 계속하는 상태.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알짜 0이라면은 그대로 계속하는 상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중요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배울 겁니다. 1법칙. 다른 말로 하면은 관성의 법칙이라 불러요. 관성의 법칙. 할 수 있겠죠? 자, 관성의 법칙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관성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관성. 관성은 뭐냐면, 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보고 관성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은 서기 싫죠. 계속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게 관성이에요. 습관적인 성질. 그래서 습관할 때 관자와 성질할 때 성자가 붙어가지고 습관적인 성질을 보고 관성이라 불러요. 습관적인 성질.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많지?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부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관성의 영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부르냐면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 inertia라 불러요. inertia. 이 inertia가 영어 단어인데 이거 원어가 있겠죠. 원어는 라틴어인데 라틴어의 원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inertia. 이게 영어 라틴어에서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inertia가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의 inertia라는 뜻은 뭐냐면 게으르다 라는 뜻이에요. 쉬다. 다시 말하면 관성의 법칙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법칙, 쉬는 법칙. 즉 지금 상태,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 우리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표시하죠. 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고 싶고 누워있는 상태면 계속 누워있고 싶은 성질. 그래서 이 게으름의 법칙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관성의 법칙이라 부른다. 관성이라 부른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운동 상태, 이 운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인데 이 관성을 토대로 관성의 법칙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개념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뭐냐면 물체의 알자 힘이 0일 때 뭐냐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관성의 법칙이라 불러요. 중요한 게 뭐다? 알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알자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를 다루는 게 뭐다?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알자 힘이 0이라는 상태는 뭐냐면은 운동 상태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봤지만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뭐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얘한테 알자 0이라면 얘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 이 정지되어 있는 물체한테 얘한테 알자 0이라면 얘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지관성. 정지관성은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 정지 상태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확 쏠리죠. 그게 정지관성입니다. 버스 급출발. 이게 정지관성.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마술사들이 테이블 위에 볼을 설치하고 볼 위에 물체를 둔 거 본 적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식탁보 같은 게 딱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 물체를 놔뒀습니다. 갑자기 테이블보를 확 빼게 되면 물체가 땅에 안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정지관성입니다. 왜냐하면 물체는 테이블 위에 계속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볼을 빠르게 빼게 되면 얘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정지관성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운동관성이 있어요. 운동관성은 뭐냐면 쉽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뭐다? 운동관성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버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버스가 움직이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버스의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확 앞으로 쏠리겠죠. 이게 운동관성. 왜냐? 버스의 빠른 속도에 따라 우리 몸도 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버리니까 우리는 확 쏠리는 거죠. 원래 운동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급식을 먹으러 달려갑니다. 근데 내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 거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뿌리를 걸린 순간 확 넘어지겠죠. 이게 운동 관성입니다.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 운동하려고 해. 근데 갑자기 돌뿌리 내를 정지시키니까는 확 넘어지는 거겠죠. 아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성질. 넘어지는 거. 이게 뭐다? 운동 관성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을 가만히 보니까 계속 정지해 또는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인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학교에 와가지고 어떤 교탁을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상을 미는 게 쉬울까요? 좀 더 크고 무거운 교탁을 운동시키는 게 쉬울까요? 책상도 정지해 있고 교탁도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교탁일수록 미는 게 더 힘들죠. 그 말은 무거운 교탁일수록 현재 정지해 있는 성질을 계속 더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앞에 야구공이 날라오고 있어요. 야구공을 내가 손으로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야구공 같이 질량이 작은 물체 같은 경우는 정지시키기 쉬워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엄청 큰 돌덩이가 날라옵니다. 걔를 정지시키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 말은 뭐냐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성질을,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관성의 크기는 질량 M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질량 M이 뭐냐면은 관성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지겠구나. 기억합시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지겠구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케이.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의 법칙이다.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그 전에 우리는 합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할게요. 힘이 있었어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힘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다. 그래서 힘은 하나의 물체에 보통 한 두세 개 이상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걸 합친 걸 보고 합력이라 부르고, 그 합력의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같은 방향으로 두 가지 힘,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똑같은 힘이 작용할 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자임의 크기도 배웠고 운동 방향도 배웠습니다. 보통 운동 방향은 힘의 크기가 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배웠고, 관성의 법칙으로서 관성을 물체가 현재 상태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정지관성, 운동관성.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성의 크기는 질량 M으로 척도를 잡을 수 있다.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내용을 배웠고, 그러면은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R자 힘이 0일 때를 배운 거잖아요. 그럼 R자 힘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에서 배울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푸셨죠? 네,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지한 휴지. 자, 정지한 휴지란 보고 우리 뭐라 할 수 있냐면, 아하, 정지 관성을 유지하고 있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이때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걸 나타낸 것이다. 이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걸까요? 자,
휴지가 정지했다는 것은 얘는 지금 현재 정지 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끝부분은 갑자기 움직이죠. 근데 얘는 정지하고 싶어 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 그래서 휴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와 관련된 형사, 즉 정지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볼게요. 정지해 있는 옷을 털면 옷에 묻어있는 먼지가 떨어진다. 자, 옷이 정지했다는 것은 옷 앞에 붙어 있는 먼지도 정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옷을 털다는 것은 갑자기 옷의 속력을 확 변화시켰어. 그러니까 먼지는 원래 있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옷은 뒤로 가는데 먼지는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먼지가 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맞네. 정지 관성이네. 니은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게 되면 버스에 있는 사람은 뒤로 쏠린다. 맞는 말이겠죠? 정지한 버스가 있다는 것은 나도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내 몸이 쏠리는 거겠죠. 딕은 수영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수영선 속력이 빨라진다. 자, 이 내용은 관성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인데 이거는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을 구하래요. 자, 알짜임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야 되겠죠?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다? 알짜임의 크기는 5뉴턴 마이너스 3뉴턴으로서 얼마다? 2뉴턴의 알짜임의 크기구나. 근데 운동 방향은 큰 힘 방향이라고 했죠. 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다? 왼쪽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운동 제1법칙과 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의 법칙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 또 공부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